사랑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설이 있어서 한 주 쉬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절을 쫓아가는 부지런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 연휴를 보내셨나요? 저는 5살짜리 막내랑 아주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5살짜리 막내랑 시간을 보내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애기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냥 동물같이 지내는 겁니다. 만져주고 먹여주고 태워주고 재우고 이런 겁니다. 제가 걔랑 인생에 대해서 논하겠습니까?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정치를 까겠습니까? 그냥 동물적으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야단치는 겁니다. 이 사고가 날 것 같을 때가 많거든요. 너무 과한 행동을 하거나 또 형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면 야단칩니다. 그래서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5살 시기는 남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야단을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서로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피해를 가장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열심히 안아주는 것입니다. 야단을 쳤지만 사랑해서 그랬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안아줍니다. 야단을 치는 만큼 안아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지난 주간 지나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열심히 혹은 성실히 여러분들의 그 연령대에 적합한 열심을 내셨습니까? 그렇게 또 열심히 살면 최종적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오늘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주제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시절에 맞는 열심, 시절을 쫓아가는 성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무조건 열심히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건 정말 오산입니다. 정말입니다. 최근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 예언이 빗나갔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바로 한 800만 정도 들겠다, 1000만은 안 되겠다 그랬는데 이게 1300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 독점 이런 문제도 나오지만 어쨌든 공감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감을 많이 하는 영화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름이 덕수입니다. 덕수 기억나십니까? 제 친구 덕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아주 좋은 목사입니다. 어쨌든 국제시장 속의 덕수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6.25 때 이제 고향을 등지고 남하를 하죠. 그래서 부산에 내려와서 정착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정착한다는 거, 기반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다 아시죠? 그래서 뭐 정착하기 힘들고 배운 게 없으니까, 또 집에 돈도 없으니까 독일로 가고, 독일 광부로도 가고, 또 월남전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상사면으로 참여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의 한순간도 열심히 살지 않은 그런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영화의 이제 맨 끝 부분에서 덕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맨 마지막 장면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덕수의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덕수의 꿈은 선장이었습니다. 아내랑 대화를 하게 되죠. 근데 그는 그 꿈을 위해 열심히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 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삽니다. 뭐 어떤 인생의 시절이든지 그냥 열심히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그 사진 앞에선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힘들게 살았고, 정말 한순간도 성실하게 살지 않은 적이 없는데, 그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화쟁이, 화를 막 내는 그런 노인 덕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조차 자기를 싫어하고, 또 자기도 자기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국제시장의 덕수는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일찍 생각해 보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그 각 시절마다 자신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 운이 좋으면 의미 있는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잠언도 기본적으로 성실한 삶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다루었듯이 그 성실함이 반드시 의미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창출해야지만 행복을 가져다주는 성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느리게 사는 것의 의미, 느리게 더 느리게, 뭐 이런 책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사실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 때문에 제 책 삶의 에너지를 줄이는 지혜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 해민 스님과 법륜 스님의 책들이 서점가에서 1, 2위를 번갈아 막 하면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의 책은 좀 별로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틀린 곳도 많았고요. 그런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아주 높은 위치를 점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민 스님의 책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스님의 책은 1위를 할까? 목사들의 책은 왜 50위 안에도 들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해민 스님의 책은 칸트의 인식론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도입이 칸트의 인식론입니다. 그걸 이제 아주 쉽게 설명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좋은 글들을 모아둔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그 책을 비하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민 스님이 종교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니까 그냥 논문을 학자로서 좀 쉽게 쓰듯이 그냥 인용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책이 된 것이죠. 물론 이제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은 그 책도 멈추지 않고 단번에 읽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급하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은 좀 멈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멈춰서서 생각을 하면서 좀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리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심지어 더 느리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생각해보지 않는 열심은 유의미한 그런 성실이 아니라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내가 이런 식으로 바쁘게 살면 되는 건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결론이 나지 않으시면 결론이 날 때까지 좀 멈추어 서야 됩니다. 멈춰 있어도 됩니다. 절대 느리지 않거든요. 올바른 방향과 적당한 성실을 찾게만 한다면 틀리게 달리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의미를 창출하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시절을 쫓아가는 부지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잔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이 잔이라는 사람은 고3입니다. 여러분 그의 꿈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공군 사관학교를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의 성적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성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는 실현 가능한 좋은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이 무엇이었죠?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의 목표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3으로서 공군사관학교에 가는 목표를 세웠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균형 잡힌 성실을 유지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하지 않았죠.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성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적당한 목표와 균형 잡힌 성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좌는 그 목표를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성실도 자연히 상실하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표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정말 자신이 기타가 좋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표를 바꾸었어야 합니다. 가수가 되는 길을 잡든지 구체적으로 실용음악가를 가든지 밴드를 조직하든지 구체적인 목표를 재설정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았죠? 예, 만약 자신이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더라면 그는 후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랬죠? 예, 지혜롭게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롭게 자신의 성실함을 유지했다는 말과 같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나중에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이죠.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절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10대이십니까? 20대 혹은 30대이십니까? 아니면 저와 같이 40대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70대, 80대 더 많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시절에 필요한 열심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숲을 보기보다는 그냥 이 나무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당장 앞의 일을 생각하며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 사람들의 기질과 재능에 따라서 세울 수 있는 목표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어떤 거든지 다 좋습니다. 자기를 잘 살펴보시고 자기가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나는 어떤 사람일지 보면서 목표를 정하시면 됩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균형 잡힌 성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표와 성실을 설정해 가면 좋을까요? 원론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냥 제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자신의 그 목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40대에도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한 6년 전부터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이어트였습니다. 한 36살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몸무게가 제가 67.8이었습니다. 일반 성인으로 따지면 마른 몸매일 수도 있겠지만 저의 공식 키를 아시죠? 처음부터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15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또 공식적인 거니까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표준 체중에 한 10에서 15kg 정도 더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40에 친구들을 이렇게 보니까, 또 선배들을 보니까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같은 걸 걸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좀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이어트 용품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맨 처음에 제가 했던 것은 제가 저를 잘 관찰해 보니까 제가 배가 고프지도 않는데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자라고 첫 번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왔던 즐거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어릴 때 경험했던 건데요. 기분 좋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이 밥을 배고플 때 먹으니까요, 배가 꼬록꼬록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유태우 박사의 반씩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의 양을 2분의 1로 줄였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걸 확장하면서
몸에 좀 더 좋은 것을 2분의 1씩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미와 채식 위주 그리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운동도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지난 시간에 나왔던 정한과 산악회입니다. 정상을 가지 않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또 근육도 붙고 건강해지니까 누구보다도 빨리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의 체중이 궁금하시죠? 예, 오늘 아침에 재어보니까 56.0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11.8kg를 뺀 것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뺐을 때는 53.8kg까지 뺐습니다. 근데 약간 거식증이 오더라고요. 뭐 밥을 먹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좀 더 먹는 양을 늘리고 해서 한 2kg 정도를 찌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많이 자유롭습니다. 제 큰아들이랑 조깅도 즐기고 굉장히 몸이 좋고 가볍습니다. 운동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하루에 한 40분에서 50분만 운동합니다. 그것은 이제 일반인이 피곤하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50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20대 때는 2시간씩 헬스했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건강하지 않아서 피곤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2시간을 하면 피곤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이 될 게 아니면 그냥 하루에 한 50분 정도 운동하면 적당하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일주일에 3일 정도만 운동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빠지는 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이 될 때까지는 꾸준히 매일매일 50분 정도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운동도 좋지 않습니다. 40대에는 이제 근육이 늙은 거죠. 그래서 굵은 근육보다는 저는 이제 장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같이 뭐 70이 되어서도 뭐 근육이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삶의 목표가 근육에 있기 때문에 뭐 삶의 목표가 근육에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벼운 몸으로 오랜 세월 목회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건강하게 책을 오랫동안 쓰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에 가장 적합한 이 식이요법과 운동을 채택한 것입니다. TV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등산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40이 넘어서도 산을 뛰어 올라가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등산을 즐겼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등산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려올 때 문제가 있습니다. 관절에 굉장한 무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좀 체중이 많으신 분들은 등산이 좋지 않습니다. 평지를 걷는 게 좋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그래서 나중에 이 연예인은 무릎 연골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에 너무 오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연골 수술이 다 아물지도 않았는데 산에 다시 올라가서 그 연골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좋아하는 등산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유의미할까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시절에 적당한 성실만이 유의미하고 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성실입니다. 등산을 오래 하는 것이 목표라면
거기에 맞는 균형 잡힌 성실을 갖추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오늘 결론을 좀 내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10대이십니까? 그리고 20대, 30대, 40대 아니면 80대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절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계획을 좀 세워 보십시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을 만큼의 노력, 그 성실을 한번 설정해 보십시오. 아주 조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점 늘려가서 여러분들의 능력에 한 80에서 90% 정도를 까지 이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적당한 균형 잡힌 성실을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행복한 의미 있는 삶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의미 있는 일들이 하나씩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후회가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행복이 내가 참 행복하게 살았구나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40대에 공부하는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라서 그렇겠지만 하루에 4시간씩 공부하려고 늘 노력합니다. 성경도 공부하고, 특히 요즘은 그 성경은 원어로 돼 있거든요. 헬라어도 있고 히브리어도 있는데 그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회의 형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특히 한 2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부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나이 이제 60 정도 되면 전 좀 저의 지경을 좀 더 넓힐 생각입니다. 한 20년 동안은 책을 쓰는데 주력을 좀 하고요. 60부터는 좀 사회로 나가서 하나님의 원리를 좀 이 세상에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적용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40대에는 정치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4시간 공부하는데 성경과 정치와 교회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절에 어떤 일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좋은 적당한 목표이고, 그리고 균형 잡힌 성실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요. 잘 안 잡히시면 저에게 이메일이나 또 제 블로그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십시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